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11장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14장 우리가 이제 파일 관련해서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11장과 책 내용, 11장과 14장의 내용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장 내용은 변수의 뭐 통용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변수들을 사용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관련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더 필요한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의 속성이라는 11장입니다. 전역 변수 여태까지 이제 제가 그 전에 살짝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역 변수와 이제 지역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이제 생존 기간, 우리 변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한자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 가지고요. 변수의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생명 주기. 사실은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변수를 생성을 해봤지 삭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쵸? 변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든 무슨 변수든 간에 생성은 하지만 사실은 생성은 가능하지만 어, 삭제는 한 적이 없죠. 그쵸? 삭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생성되고 사용하면 소멸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안 다뤘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 뭐 배열,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 애들이 생명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과정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수의 선언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저장 공간도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좀 비슷하게 코드를 보면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통용되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한번 같이 보면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우리가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수 기억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어디에 기억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이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변수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함수에도 속하지 않은 변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함수 외부에 선언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메인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게 우리가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많이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선언했던 건데 요 중괄호 말고 요 밖에 요 위쪽에 선언되는 애들을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볼 거고요. 선 안에만 안 들어가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모든 곳에서 통용돼요. 메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메인보다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메모리에 어딘가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같이 끝까지 살다가 메인에서 여기에 뭐 리턴이라는 게 오게 되면 예, 이렇게 리턴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소멸을 해요. 이건 당연히 프로그램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 선언 이후에 파일 전체는 아니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전역 변수 선언된 이후에 모든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함수들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뭐 add라는 함수가 존재해도 이 전역 변수 y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이게 뭐 자동으로 초기화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는 여러분들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실제로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왜 실행 안 되냐면 여기 빨간 줄이 쳐져 있죠. 여기 빨간 줄이 쳐져 있는데 보시면 x라는 변수를 여기서 선언해요. 우리가 그럼 메모리를 일단은 모를 때 제가 어떻게 그랬냐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 메인이라는 공간에 줄을 쳐진 다음에 x라는 변수가 생성되고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펑션의 의미로 이제 func인데 그냥 펑션이라고 할게요. 펑션이라는 함수도 또 메모리 공간이 생기고 네,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이 생기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쓰질 않았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 x라는 애는 존재하지 않다 보니 요 펑션에서는 출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통합적으로 한 번 더 묶어서 그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예제는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게 이렇게 위쪽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을 많이 줄여서 할 거니까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콘솔로 만들고요. EX11이라는 통합적인 프로젝트로 만들 거예요. 많은 실습은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그 실습하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한 번만 이제 한 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 우리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스를 C++ 된 거는 지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델리트를 누르든 왼쪽 버튼 눌러서 제거 한번 해주시고요. 삭제 한번 해주시고 새 추가해서 새 항목 여기서 요거는 EX11 언더바 2.c라는 걸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요렇게 코드가 나타나는데요. 저 코드를 제가 복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두면 코드를 다 들어간 거고요. 아까는 이쪽에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 얘는 펑션에는 C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잘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랑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걸로 좀 더 이쁘게 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를 안 켜놔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죠. 코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 x라는 변수가 선언돼 있어요. 근데 이 변수는 메인보다도 위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메인보다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펑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따지면 요 함수 블럭에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라는 블럭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메인이라는 어떤 영역, 이걸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메인이라는 지역 변수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펑션이라는 지역 변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이런 얘들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가 초창기에 뭐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이런 코드 하나하나가 한 줄 한 줄이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요런 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어쨌든 메모리에는 존재를 해야 돼요. 우리 램이라는 곳에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어디다 보내주냐면, 프로그램 메모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영역이라고 일단 용어를 적을게요. 이걸 통칭적으로 저는 그냥 프로그램 영역이라고 할 거고요. 프로그램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있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함수라든지 이런 코드 변하지 않겠죠. 함수는 한번 만들면 변하지 않을 테니까. 함수라든지 우리 그 전에 뭐 만들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캐릭터형 포인터 하나 만든 다음에 뭐 여기 C라고 해놓고 여기 문자열 상수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열 상수 만드는데 이런 애들도 변하지 않겠죠. 이런 애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요런데 문자열 상수가 여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영역은 일단 변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일단은 제껴두고 거의 웬만한 영역들이 원래 다시 되게 많이 세분화돼 있지만 그냥 일단 프로그램 영역으로 통쳐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뭐라 그랬냐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변수 영역, 지역 영역이었어요. 그러면 지역 말고 또 여기다 좀 더 크게는 아니고 위쪽에 전역 영역이 존재합니다. 전역 영역이 존재해서 전역 영역에 메모리가 하나 이렇게 잡히고 x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12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뭐 요 앞에 있는 프로그램 영역들은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OS에서 이런 데서 따로 한번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전역 영역과 지역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전역 영역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다는 용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메인 함수 기준에서 볼 때는 내가 일단은 여기 x라는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자기 메인 메모리를 한번 뒤져보죠. 나 내 거 함수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전역 변수에 가서 x라인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x가 있으니까 여기에 출력이 되고요.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펑션은 누구를 자기 지역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자기 지역을 확인해서 여기 지역 영역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지역 영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했더니 여기 x가 없으니까 얘도 다시 전역 영역을 확인해서 x라는 값을 공통으로 갖다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얘가 전역 영역에 들어가고요. 모든 애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다. 여기 펑션이 하나 더 있다 그래도 뭐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 2번이라는 펑션이 존재하더라도 이 x는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영역을 다 확인하고 그거와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없다면 전역 영역을 한 번 더 확인해요. 그 다음에도 없으면 에러를 발생하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제 전역 변수를 처음으로 사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 예제는요, 요 예제는 이제 그 전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가는 거를 나타내는 예제인데요. 요 코드 보시게 되면 요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전역 영역이라 했으니까 전역 영역을 제가 이렇게 미리 딱 그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지역 영역이라 했으니까 지역 영역은 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메모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처음에 전역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요 i가 100이라는 애는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전역 영역이죠. 전역 영역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 지역 영역은 아직 여기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영역을 좀 더 좀 세밀하게 그려보면 메인 함수가 이제 시작되면 여기에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한 칸 내려오면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i가 100이라는 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i를 150으로 변경을 해요. 지역 영역에 있는 애는 자기 영역 이렇게 이제 자기 영역을 다시 한번 딱 만들어서 여기가 메인 영역인데요. 제가 m만 쓰겠습니다. 메인 영역으로 m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를 찾겠죠. i가 없으니까 전역 영역에 갈 겁니다. 여기서 전역 영역에 가서 전역에 있는 i를 찾은 다음에 얘를 지우기를 지우고 150으로 변경을 해놔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펑션 1을 시작합니다. 펑션 1은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필요 없는 거 살짝 지워줄게요. 네. 펑션 1은 여기로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요 펑션 1은 이렇게 갔지만 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밑으로 하면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간다? 여기로 가요. 근데 이 가는 중간에 누굴 만나죠? 여기 전역 영역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전역 영역에 또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죠. 누굴까요? 얘가 J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J가 되고요. 이 J라는 값은 지금 500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밑에다가 또 하나의 영역이 또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펑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F1이라고 쓰겠습니다. F1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i와 j를 출력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i와 j가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다시 이제 전역 영역을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랑 j가 있네. 그 두 개를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150과 50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j 값을 또 55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없으니까 전역 영역에 가서 지우개로 이 부분을 살짝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50이라고 550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이렇게 다시 리턴을 하게 되겠죠.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리턴이 된 거죠. 한 펑션이 끝난 거죠. 펑션이 끝나면 메모리 상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펑션이 끝나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F1이라는 영역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한 칸 내려와서 펑션 2인데요. 펑션 2는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좀 벗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데요. 여기 가는 길에 또 누굴 만났죠? K라는 애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또 전용 영역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K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때 K는 9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펑션에서 I 값을 이번엔 I 값을 250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고 25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펑션은 호출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영역을 이렇게 만들겠죠. F2라고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펑션 영역이 생성이 됐고 요거 그 다음에 바뀐 거예요. 제가 순서는 조금 이렇게 썼지만 이게 잡히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물로 I, J, K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당연히 내 영역에 I와 J와 K가 없으니까 어디로 확인해야겠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전형 영역을 확인하고요. 그때 I는 250. 그리고 J는 550. 그리고 K는 900이 출력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면 다시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메인으로 돌아가고요. 메인으로 돌아가면서 메모리 영역에 있던 애들은 삭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지저분한 거 지울게요. 요렇게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는 거죠. 메인이 끝났어요. 메인이 끝났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메인 메모리에 있는 영역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로 생성된 순서대로 여기는 이제 낙서니까 그냥 지우고 요렇게 없애면서 전역 변수 영역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잡아놨던 지역 변수 영역과 전역 변수 영역을 다 반환함으로써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는 여태까지 가졌던 적이 없는 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뭐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모리를 운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다음에 있는 애는 지역 변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던 이제 전역 변수만을 해봤는데 전역 변수 제가 메모리로 싹싹 그려봤죠. 그렇게 그려져 있던 애들과 다르게 이제 지역 변수 여태까지 제가 요렇게 하고 얘는 메인 메모리다라고 그렸는데 그거의 통칭적인 명칭이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어떤 블록에 선언된 변수를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함수명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함수명이 아니라 요 중간에 블록 단위로 기억을 한답니다. 요 블록만 존재한다 그러면 걔는 거기에 지역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간색만 좀 보게 되면 지역 변수는 선언되어 있는 해당 블록 내에서만 유효하다. 블록 내에서만. 그럼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으면 여기 사이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단위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효하고 선언된 블록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당연히 지역 변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같은 이름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냐면 전역 변수보다는 지역 변수가 우선순위가 높대요. 그러면 아까 전역 변수로 제가 int x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있는 여기에다가 int x를 만들어 놓으면 우선순위가 누가 높다? 이름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높은 애는 지역 변수에 있는 애를 먼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이렇게 쓸 때 어떻게 확인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위에가 전역 영역이에요. 전역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지역 영역인데요. 지역에 있는 메인 함수에 만약에 x가 존재했다면 여기 먼저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본다? 전역 영역에 가보는 거죠. 전역 영역에 x가 존재했다면
거기에 있는 값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확인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역 변수, 내가 메인 함수라 그러면 지역 변수에 있는 애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를 확인합니다. 제가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뭐랄까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요. 어쨌든 어, 코맹맹이 소리도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코도 막히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멈추니까 이런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혀 변수보다 지역 변수 수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는 이렇게 메모리를 누구 먼저 확인하냐에 따라서 그런 걸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우리가 변수의 토용 범위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변수와 토용 범위를 보게 되면 요런 중괄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메인에서 이 b라는 변수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중괄호 쓰는 거 우리 함수에서 쓰고요. 그다음 중괄호 또 언제 쓰죠? 어, 포문이나 뭐 while문, if문 이런 데서도 쓸 텐데요. 이럴 때 이제 포문 쓸 때 이렇게 중괄호 쓰는데 이 책에서는 특별히 중괄호를 이런 포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중간에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자로 지역 변수를 구분자로 쓰고 싶을 때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예, 많이 쓰진 않고요. 코딩 스타일이죠. 자기만의 코딩 스타일에서 중간에 중괄호를 더 넣어가지고 내가 이걸 분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스타일로 짠다 그러면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괄호를 대부분 쓸 때는 이렇게 함수 단위로 묶어줄 때나 함수 단위로 묶어줄 때나 아니면 포문, 반복문이나 while문 같은 거 그런 if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쓰게 되고요. 그러면은 포문으로 묶었을 때 그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거는 지역 변수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네, 포문 안에 쓰는 포문 안에 이렇게 변수를 쓰게 되면 걔는 지역 변수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같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요렇게 코드가 있고요. 요 코드를 제가 아마 따로 적어하진 않았네요. 여기서 그냥 요 파일만 안 바꾸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메인은 그대로 놔두고요. 메인에서 어떻게 했냐면 뭐 펑션을 없애버리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요 코드를 좀 살려볼까 하는데요. int a는 아무것도 없고요. int b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int b라는 애는 200, 그 다음에 int c라는 애는 50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printf 해서 (1.a는) %d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a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도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b. 그리고 블럭을 하나 더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포문이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b는 300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거 프린트로 썼네요. 프린트 f죠. 3번, 4번 그리고 여기에 C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 C를 출력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5번, 다섯 번째 5번이라고 해서 B를 한 번 더 출력을 하는데요.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 결과는 전 이렇게 나왔고요.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네, 동일하게 나왔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행되는 순서를 보게 되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메모리를 그려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메모리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리는 방법 아까랑 동일하죠. 이렇게 크게 제가 메모리를 하나 그릴게요. 이게 우리가 전체 할당되는 메모리고요. 이 위쪽에 있는 영역이 전역 영역, 전역 변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지역 변수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잘라서 두 개가 생성이 되죠. 언제? 요 A와 B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A라는 이름과 B라는 이름으로. 근데 A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안 넣어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적혀 있었지만 아까 위에 적혀서 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그냥 쓰레기, 원래는 다른 애들은 쓰레기 값이 들어갔지만 전엽 변수는 쓰레기 값이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전엽 변수는 쓰레기 값이 아니라 그냥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 B라는 값은 100이라는 걸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값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딱 실행이 됐겠죠. 그러면 메인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잡을 거고요. 얘는 여기가 메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m만 쓰겠습니다. m만 쓸 거고요. 어, 얘는 이렇게만 쓰시죠. 네. 그 다음에 얘는 b라는 영역을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쵸? b라는 영역과 b라는 애와 c라는 애를 만든 다음에요. 여기에 b라는 애는 200이라는 값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애는 50이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50이라는 값을 넣어줬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진행된 거고요. 메모리는 실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메인 메모리에서 A는 여기 있나요? A가 없다 보니까 얘는 메인 메모리에서 전엽 변수를 확인할 거고요. 전엽 변수에 있는 A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제일 처음으로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값을 출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B는 메인 메모리에 메인 메모리에 있는 지역 변수에 B가 존재하죠. 여기 B가 존재하니까 200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100이라는 값은 선택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블록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영역을 하나 더 만들고 얘는 그냥 혼자만의 메인 메모리 밑에 있는 그냥 블록이에요. 그렇죠? 블록이라는 애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변수 b를 선언하고요. 이 b에는 300이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블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b라는 애를 여기서 출력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b라는 애 출력을 하니까 3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c라는 애를 확인해요. c라는 애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이 메인 메모리보다 밑에 있는 실제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요렇게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이라는 게 하나 생긴 거고요. 사실 요렇게 그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블록에 블록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굴 만든 거다? 여기에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300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상위로 가는 거죠. 상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상위, 블록에서 상위는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로 가게 되고 메인 함수에 c라는 값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c라는 함수를 갖다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블록은 메모리 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고요. 출력하고 난 다음에 요 블록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b를 출력하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메인 메모리 안에 있는 b가 한 번 더 출력이 돼서 2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려고 메모리를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근데 뭘 많이 쓰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쵸? 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i는 0하고 i는 뭐 5 한 다음에 i는 플러스 플러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이런 경우를 많이 쓰죠. 그러면 여기에 int i라는 거를 놔두게 돼요. 여러분들 맞죠? int i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출력들은 일단은 지울게요. 이 출력들은 뭐 지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출력들 지금 안 봐도 되니까 여기서 b와 i는 %t 해가지고 콤마 찍고 여기다가 이제 i라는 애를 출력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제가 뭐 오류가 있나요? 왜 결과가 아까처럼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I 값은 쭉쭉쭉쭉쭉 증가하고요. B 값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300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요 밑으로 이제 I 값이 우리가 어떤 검색하는 거에서 I가 끝까지 갔을 때 여기서도 I가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위에서 선언을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 I 값은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i라는 애를 한 번 더 출력을 해보면 i는 5값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5랑 똑같아지면 종류가 된 거니까요. i가 5여야지 이 조건이 만족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요렇게도 씁니다. int i 포문에 int i라는 걸 써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요 i는 메인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와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포문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예,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지만 여기 안에다 쓰는 거는 그때 제가 아까 앞에서 뭐 했죠? 블록 안에 있다며. 그러니까 블록 안에 있는 지역 변수인 건 알겠어. 근데 블록 밖에 있는 포문에 있는 요거는 얘는 여기 안에 있는 블록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 변수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 드리려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은 많이 안 쓰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제 포문이라든지 아니면 if문이라든지 while문이라든지 그런 거와 같이 쓰게 되는데 그때 다른 애들은 요거 안에다가 뭐 조건을 int를 선언해 if문에다가 여기 int를 x를 선언해서 뭘 할 게 없잖아요. 넣는 비교하는 걸 쓸 일은 없잖아요. 요런 건 잘 안 쓰지만 포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int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얘는 사실 블록 밖에 있는 거죠. 블록 안쪽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서 블록 아니면 얘는 블록 밖인데 교수님 이거 블록 밖에 있는데 왜 얘는 메인 거 아니고 왜 얘는 지역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포문에서 이렇게 쓰면 요거는 같은 블록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얘를 내가 밖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종료됐을 때 이때 I 값이 몇이었을까? 요 조건은 이런 조건들 말고 뭐 여기 출력이 되는데 이게 출력이 몇 번 했을 때 얘는 몇이었을까 이런 거 확인해야 될 때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이렇게 i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얘는 이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요 예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한 좀 쉬셨다가 다시 수업을 재개하겠습니다.